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 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김종민 정치부장입니다. 오늘은 양혜령 예비후보님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을 듣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구가 아시아 문화전당, 무등산, 지산, 유원지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자리 잡고 있어 의료 관광 및 의료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 관광 메카 동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네, 그렇죠. 우리 의료 관광이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하고 관광이 이제 연계돼서 추진되는 그런 산업인데요. 의료 일반 관광에 비해서 체류 시간 또 비용 이런 게 길고 높아서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합니다. 지금 최근 그 KTX가 또 이제 개통되면서 한 1시간 30분이면은 서울에서 인천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특히 동구는 아주 또 전당 때문에도 더 될 수 있는 곳인데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대전이나 이런 곳에 비하면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볼까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5개 자치구 중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동구. 전대병원, 조대병원 다 있죠. 그리고 기독병원이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 병원이며 뭐 옛날에 동구가 가장 아주 잘 살 때 엄청 병원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강점을 살려서 의료 산업의 메카로 성공시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 체계 이거를 수립하고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해서 이 지원 체계 뭐 이렇게 연결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병원 환경을 개선을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국가별로 맞춤형 홍보 전략 해서 관광하는 팀들하고 또 같이 연계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신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증가에 의해서 동구가 잘 사는 동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정당 대결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더민주와 본선에서 양자 대결 구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더민주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쪼개지는 바람에 상당히 그 서울의 선거가 상당히 힘들겠다. 경기 이렇게 전국적인 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호남 쪽만 봐서는 사실은 우리 유권자의 선택 그 폭을 넓혀준 굉장히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찍을 수 있는 뭔가를 고를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줬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큰 그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일단 이제 적은 틀에서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긴 한데요. 총선 승리와 가까이 가려면 이 동구에서 공천이 잘 돼야 된다. 경선에 자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제 그 이슈인데요. 제가 보기에 뭐 양혜령을 선택을 해주시면 아마 편안하게 국민의당도 잘 갈 것 같고 그리고 총선도 다 승리할 것 같고 그리고 야권 승리가 사실은 돼야 되죠. 아마도 다른 좋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정권 교체까지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 여기에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제대로 뽑아주는 일종의 상향식 공천이 주민들에 의한 공천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그 승리의 전체적인 승리의 요건인데 하여튼 광주 동구 선거가 복잡해지면 절대 이 성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양혜령 선택하면 조용히 승리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하시고 출마를 선언한 지 2달이 좀 지났습니다.
국민의당에 입당하셔서 예비 후보로 지역구를 활발하게 누비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저 내부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후보도 많으시고 자신의 뭐 강점은 무엇이라고 좀 보십니까? 네, 이제 제가 보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볼 때, 자, 양혜령 정말 부지런하다, 첫째.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짠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것이 표로 보면 엄청난 표가 된다 그래요. 너무너무 오랜 세월, 12년이 넘게, 그리고 동구에서 30년 살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 나올 때마다 떨어져가지고 하면 참 잘하던데, 시연할 때도 너무너무 잘하던데 왜 떨어지냐 안타깝다. 이래가지고 생기는 동정심. 그게 아주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것이 힘입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부딪혀 오면서 이렇게 백화포럼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여러분들과 이 소통하고 만났던 것들, 이게 가장 큰 강점이고, 그리고 양혜령은 동구에서 30년 있었지만 앞으로도 떠나가지 않을, 선거 끝나면 네,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잠적해버리는 후보가 아니고 끝나도 인사하고, 네, 양혜령 떨어져서 인사한 것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해서 했는데 아주 그런 후보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도 그렇게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또 막 활동하는 사람 없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가장 강점으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납니다. 광주의 중심 동구가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행정 1번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원도심 쇠퇴로 공동 현상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그 어르신들이 사실 19%가 넘습니다, 동구에. 근데 저는 그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굉장한 그 경험과 또 부지런함, 그리고 열정,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사실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재정착률이 한 10%밖에 안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노령 인구 비율에 비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좋긴 하나, 돌아오는 동구가 되는 것도 좋긴 하나, 우리 그 어르신들의 그 애착, 그런 것들, 굉장히 협조가 좋아요. 사실 동구만큼 동원도 잘 되고 협조도 잘해 주시는 데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돈이야 좀 들어가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모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복지 수요 그 정도는 당연히 부담스럽기는 하나, 그러나 충분히 다시 돌려서 그분들의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지금 사실 오늘 또 제가 노인 일자리 하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참 열성적으로 참 열심히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좋은 쪽으로 바뀌면 아까 말한 의료관광이랄지 이런 또 지산연주 활성화, 또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게 인력이고,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또 생기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육도 도와주실 수 있고요. 백화포럼 대표로 활동을 지속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선거 문제로 일시적으로 접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단체고 창립의 또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성과도 좀 있을 법한데요. 우리 제가 시의원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죠. 뭐 도청 별관 철거랄지, 관련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한 일이랄지, 무등산 스토리뱅크 구축 사업이랄지,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이 조직이 좀 있어서 의견을 좀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끝나고 나서 산소고리 6교를 철거하는데 저 혼자 다녔어요. 네, 끝나고 나서 더더군다나 이제 뭐 병원 간호사들까지 다 해가지고 다니는데, 해주시라고 하면서 양혜령이면 할 수 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건데 양혜령이면 할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했지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의견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역의 일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활동해주면 금방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개월을 고생을 하다가 한번 같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 든 봉사자들을 모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모아봤더니 어이구, 지금 동구에, 그 적은 동구에 한 80%가 동구민인데요. 한 8,000명 정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많은 분을 다 정리 못 하는데 생각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람차다 생각했고 주로 이제 토론, 봉사활동, 견학 이렇게 해가면서 재미를 느끼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게 생활정치를 한번 체험해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포럼 활동이었는데 그 결과로 밖에서도 또 아셨는지 위대한 한국인 100인 이거를 백화포럼 때문에 주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와 그랬더니 그게 2014년이었는데 2015년에도 이거 또 상 주겠다. 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모이니까 보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랬는지 참 재밌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5대 광주시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당시에 문화수도 특별위원장도 역임하셨고요. 당시 활동을 한번 좀 되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때 저는 사실 보궐선거로 갔습니다. 그래서 4년 남들 임기인데 사실 저는 2년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 1년 반 그 선거 끝나고 기간에도 지금 백화포럼처럼은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구하고 그때는 직접 시의원은 안 됐었지만 내가 됐다면 바로 이제 체험이 되잖아요. 만약 됐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텐데 그래서 관심 있게 이제 지켜봤죠. 그러고 들어갔더니 한 2년 반 기간이 4년보다 훨씬 더 알차게 보낼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했던 것들이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작게 돼 있던 거를 가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참여해서 도시철도 하는 거 한번 가보겠다고 갔더니 저 위에 북구, 광산구 다 돌면 이왕 돈이 2조가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한 3천억 차이로 전체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밑에만 하려고 또 남북으로만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 위에 광산, 신가, 일곡지구까지 전체 한번 돌려보자. 도시철도의 장점이 바로 빠른 시간에 규칙적으로 전체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노선 가지고 지금 방식을 또 어떻게 하냐고 지금 한 4년 또 지났는데요. 어쨌든 그 노선 결정하는데 가장 큰 결정이 27명 의원이 전부 그대로 가자 그랬어요. 남북으로. 그때 제가 아닙니다. 3천억이면 전체 돌릴 수 있는데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그게 다른 분들도 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우리는 말 못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줬냐고 이렇게. 그래서 참 보람찼었고 그리고 이제 도청 별과 문제도 굉장히 오래 끌었죠. 그런 것들도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욕도 얻어먹고 이러면서 어쨌든 진행이 되게 이제 했던 것도 보람차고 그때 무등산 스토리 뱅크 구축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찾자. 그래서 나중에 이순신 스토리텔링처럼 우리가 무등산에 대해서 엄청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게 있어야 관광 상품이 돼서 연계가 된단 말이죠. 담양, 화순, 그리고 남구, 광산, 동구 전체 옮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기억에 남고 좋습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무소속으로 동구청장 재보선에 출마하셨습니다. 33.3%라는 득표율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때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표로 보면 그때 당선표입니다. 그게 보통 표로 한 2만 표 넘으면 무조건 보궐선거는 당선인데 그때 22,271표였거든요. 이제 대통령 선거랑 겹치다 보니 전혀 동구청장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신 분들이 계시고 대통령 선거에 몰입돼 있었던 판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양혜령을 찍어주신 분, 그러니까 2번으로 가고 있던 판이었죠. 그런데 양혜령을 찍어주신 분 정말 감사한 표였고 그러기 전에 제가 시의원을 또 한번 무소속 나간 적이 있었죠. 그때도 20일 만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47%를 얻었단 말입니다. 8명 뽑는 선거, 시장, 구청장, 교육위원까지 뽑는 선거였는데 지역구를 바꿔서 20일간에 나갔는데 여자의 몸으로 고령화된 동구에서 20일 만에 47%를 무소속으로 그때 7번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결론은 이 주민들이 정말 정치적으로 동구가 참 이번에는 참 오명이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2번 이게 아니고 이제는 아주 깨어있는 주민들, 시민들이 돼가고 있다는 거 참 제가 즐겁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지방자치는 주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구청장은 우리 주민의 실생활에 크든 작든 가까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요. 저 양혜령은 대학을 졸업하고 계림동의 양치과의원을 개업한 이래 오늘까지 30년을 동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생활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주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주민이 이웃이고 가족이고 저희 환자고 그리고 우리 정치의 제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또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했었고 하여튼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이 부족함을 메우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웃인 동구 주민들과 함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낫도록 이렇게 하는데 제 온몸을 던지고자 합니다. 양혜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 속에서 주민에 의한 또 주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펼칠 기회를 주신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구 주민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양혜령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양혜령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 후보님으로부터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4.13 총선 및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